제12장 어떤 마음가짐, 어떤 행동, 어떤 각오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가. 성공의 기본 원칙. 우리는 우리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마음가짐과 행동, 각오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본 원칙에 관해 즉시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생활신조 12. 1971년 어느 날 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기숙사는 유별나게 떠들썩했다. 3학년 학생들 몇 명이 빌과 패기 브리트 부부의 집에서 열리는 아메이 미팅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가기 전에 맥주나 마시자라고 폴 밀러는 레클레이션 룸에서 맞은편에 있는 축구팀 동료 선수에게 소리쳤다. 잠시 후 맥주병을 따는 소리와 맥주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자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폴 밀러와 타일 팀 동료 선수들에게 1970년은 가장 신나는 한 해였다. 폴은 척추 수술 후 부상을 극복하고 선발팀에 복귀하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다시는 축구를 못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폴은 의사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혼자 생각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거추장스러운 복대를 그대로 두르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보행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그의 노스캐롤라이나 팀의 동료들을 이끌고 애틀랜틱 코스트 챔피언십을 피치볼에 참가했다. 대학 4학년 때 다시 그는 팀을 이끌고 1971년 게이터블 대회에 참가했으며 텍사스주 라보크에서 열린 코치스 올 아메리칸 게임에서는 베어 브라이언트와 보우 쉼베클러 코치 밑에서 출전 선수로 선발되었다. 나는 프로축구 스카우터들이 나를 뽑기 위해 줄을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며 폴은 회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편지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로소 나는 직업선수가 되기는 틀렸고 이제는 일을 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했죠. 불행히도 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인생의 목표가 없었죠. 나는 비즈니스나 변호사와 같은 일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사업을 가지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회사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던 까닭이었죠. 처음 미팅에 가기 전에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러나 도착했을 때 이미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생각납니다. 우리는 뒷줄에 앉아서 팔꿈치로 서로를 쿡쿡 찌르고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낄낄 웃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나는 27불을 주고 샘플용 키트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내 자신의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더군다나 몰랐죠.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날 폴은 의심이라고는 아예 모르는 어느 순진한 고객으로부터 빨래 세제 한 상자를 주문을 받았다. 불행히도 그는 우리 회사는 호별 방문 판매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판매를 그런 식으로 한 셈이지만 그는 주문서를 본사에 발송하지도 않았고 물건을 배달하지도 않았다. 몇 년 후 폴은 데비를 만나 결혼했고 마침내 그는 사업에 대해 진지해졌다. 나는 패기 브리트의 대리점에서 창고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라고 폴은 회상했다. 짐을 풀고 물건 상자를 쌓고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해주곤 했지요. 나는 브리트 부부나 이 사업에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데비와 나는 미팅에 참석해서 머릿속이 꽉 찰 때까지 테이프를 듣고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데비와 나는 머뭇거리는 것을 그만두고 사업에 착수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되풀이하니까 사업도 호전되고 드디어는 우리의 꿈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채 안 된 지금 밀러 부부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커다란 독자적 판매망을 형성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받을 때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저 기본적인 것들을 했을 뿐입니다. 나의 아들 대는 10대 초반부터 그 무렵에 나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누구든 내가 테니스 시합을 하는 걸 본 사람들은 웸블런에는 결코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지만 나는 기본기를 습득했고 그것을 기꺼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서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을 위로 던져야 하며 어떻게 라켓을 쥐고 공을 되받아칠 때는 어떤 위치에서 하고 네트 대신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기본기를 머리로 알고 있었다. 대는 나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서브를 연습했고 상대방의 공을 되받아 쳐야 되는 장소를 습득했다. 그는 기본기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속도와 기술과 스태미너도 늘었다. 마침내 어느 날 아들은 나를 무참히 꺾었다. 나는 섭섭함과 동시에 놀라움을 느꼈다. 여러분이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든 기본적인 것은 거의 다 비슷하다. 그러나 기본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음에 나오는 성공의 기본 원칙에서 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 배우고 경험한 대로 서술했다. 여기서는 26가지의 마음가짐, 행동, 헌신 등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제이와 나와 우리 친구들이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다. 존 웨들리의 다음 말을 기억하라. 책에 적힌 것을 그냥 집어삼키지는 마라. 1온스의 사랑은 1파운드의 지식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기술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될 때도 노력, 기본 원칙의 준수와 동정심만 있다면 이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Adversity, 역경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로리 덩칸은 겨우 16살이었을 때 자동차 충돌 사고로 자동차의 앞 유리를 뚫고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깨진 유리 조각 때문에 로리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다. 의식불명에서 겨우 깨어났지만 수년간에 걸친 성형수술을 해야만 했다. 10대 소녀가 얼굴에 깊은 상처가 났다는 사실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한번 상상해보라. 처음에는 차라리 사고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로리는 고백한다. 병원에 있었던 동안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퇴원해서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과 친구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내가 좋아했던 남자애들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죠. 성형수술은 할 때마다 너무 아파서 악몽 같았고 보기 흉한 상처가 새로 생겨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 속에서 그 비극을 보아야 했죠. 누구든지 한두 번의 역경에 직면한다. 인간관계나 사업에서의 실패, 불치병, 부상이나 죽음, 희망이나 꿈이 무너져 고통과 절망, 근심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제 저는 그때 비극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로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그 비극이 내게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는 내 얼굴이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또 하나는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년 후 로리는 그레그 덩칸과 화목한 가정을 꾸미고 성공적인 사업을 쌓아 올렸다. 그레그는 다음과 같이 시인한다. 성공의 대부분은 만사가 순조로울 때뿐만 아니라 역경이 닥쳐올 때도 찬스로 포착하는 데서 옵니다. 로리가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죠. 불운도 우리들의 친구나 스승으로 생각하면 별로 나빠 보이지 않죠. 제프 무어는 육해공 정군 권투 대표 선수였으며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는 것이 확실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베트남전에 참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제프는 전투 중 타고 있던 차량이 지뢰 위를 지나가 고막이 찢어졌다. 그가 귀향에서 알게 된 사실은 더 이상 권투 선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6개월에 걸친 수술도 귀의 부상을 완치시키지는 못했다. 그 후 제프와 안드리아 무어 부부는 알래스카로 가서 가게를 열었다. 그들은 오두막집을 하나 사서 24시간 식료품과 사냥 및 낚시용품을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미 늘어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 무렵 제프와 안드리아 부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들이 직면했던 역경으로부터 불행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제프는 집달관이 도중에 그를 제지하고 나설까봐 두려웠을 때에도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 오늘날 제프와 안드리아는 빚을 다 청산했다. 그들의 사업은 번창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이주해간 알래스카와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동정을 베풀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 제프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우리에게 닥치든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1987년에 우리의 갓난아기가 죽었죠. 하지만 비극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서 내가 얻게 된 교훈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난관에도 불구하고 결연히 일어나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환경에 대해 더 이상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역경에 직면했다면 그 역경으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작하라. 만일 여러분이 대학 학위가 없다거나 고등학교 교육마저 제대로 못 받았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라.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세일즈를 한 건도 못하면 내일은 하도록 하면 된다. 내가 이 역경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역경이 여러분의 친구와 스승이 되게 하라. 베이직스. 기본적인 것은 영원하다. 기본적인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실행하라. 한 젊은이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캠퍼스 내에 방음장치가 된 언어 교정실에 앉아 있었다. 댄 윌리엄스는 일생 동안 말 더듬는 버릇으로 고통을 겪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의 한 언어 교정사가 댄에게 그의 말더듬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일련의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댄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평생 동안 그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다듬는 버릇이 있다는 걸 눈치조차 못 채죠. 실제로 빌리 제올리가 나와 내 사업 동료들을 포드 대통령에게 소개해 주었을 때 그 흥분된 시간에도 나는 한 번도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 더듬는 버릇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훈련을 익힌 다음 한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농담조로 댄은 초창기의 그의 성공을 말 더듬는 버릇 덕분이라고 말한다. 내가 말 더듬이었을 때 내가 사업 계획에 대해 말하는 걸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똑같은 말을 10번이나 들어야 했을 거예요. 나는 댄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청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 이와 같은 유머를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과거에는 아무도 그의 능란한 이야기 솜씨를 알지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를 잘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유머를 공책에 적어놓고 사용했다. 댄과 버니 윌리엄스 부부는 기본적인 것들을 습득해서 기술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행함으로써 그들의 사무실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유통업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빌과 샌디 호킨스는 미네소타의 가장 성공적인 디스트리뷰터에 속한다. 그들은 사업의 성공으로 모든 더불어 사는 자본가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빌은 말한다. 일단 어느 지점에 이른 후에는 돈은 점점 덜 중요하게 됩니다. 돈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즐기는 것이죠. 우리는 올해 다른 해보다 더 많은 돈을 남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죠. 호킨스 가족은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실행함으로써 이 멋진 목표를 실현했다. 샌디의 말을 들어보자. 이 사업에서 잘못을 많이 저지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분명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기회를 남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당신 사업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실행해야만 하는 행동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만일 당신이 기본적인 것들을 성실히 반복한다면 당신의 사업은 번창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태해져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실패하게 될 것이다. 나카지마 가오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 번만 짖는 경비견은 주인을 깨울 수도 없고 도둑을 쫓아버릴 수도 없다. 반면 영리한 경비견은
자기 할 일을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저댄다. 매일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실행하라. 그러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카운트. 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돈 문제는 해결된다. 냉동기기 수리업에 종사했던 패기 브리트의 아버지인 가너시를 기억하는가? 그가 젊었을 때인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었다. 그 후 그는 딸에게 다음과 같은 값진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내게 돈에 관한 책임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쓸 돈이 있다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할 돈도 그만큼 있다는 뜻이다라고요. 개인이나 국가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요즘 우리가 명심해야 할 프랑스 격언이 있다. 빚이 없으면 위험도 없다. 볼티모어 콜츠의 축구 선수였던 브라이언 헤로시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돈가방에 구멍이 난 것도 모르고 평생을 돌아다니며 어느 날 비로소 그 돈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돈이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헤프게 써왔다. 이제 돈은 고갈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정기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은 가방이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없애버리고 대신 저금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은, 이달은, 올해는 저축을 얼마나 했나? 우리는 성공의 척도가 지출한 돈의 합계가 아니라 저축한 돈의 합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레그 덩칸은 이렇게 질문한다. 만일 당신이 한 달에 1만 달러의 보수를 제한받거나 아니면 첫 달에 1페니, 둘째 달에 2페니, 셋째 달에 4페니, 넷째 달에 8페니 이런 식으로 30개월 동안 받는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레그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만일 매달 받는 금액을 2배로 한다면 30개월째에는 1,073만 7,418달러 24센트를 받는다는 것이다. 푼돈을 아껴라. 샴페인 터뜨리는 것은 뒤로 미루어라. 장기적인 목표를 추진하라. 처음에는 돈 없이 지내야만 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Decide.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결정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것을 실행하라. 우리의 좋은 친구인 빌 니콜스는 우리 회사가 눈부신 성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내게 아버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줬다. 빌이 젊었을 때 하루는 아버지와 낚시를 갔다. 그들은 둘 다 생활에 바빠서 함께 지낼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으며 앞으로의 인생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빌의 아버지는 낚싯배 안에서 치명적인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그의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잡고 한 마지막 말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되었다. 마크 트웨이는 내일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을 오늘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더라도 매일 중요하고 급박하고 위급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 목표를 지연시킨다. 만일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오늘 당장 시작할 방법을 찾아라. 우리는 빌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생각했던 게 무엇인지는 모른다. 단지 그가 말했던 의미는 알고 있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게 남겨진 시간 동안 내게 중요한 일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에브리. 누구나 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환호하는 관중으로 가득 찬 체육관에 서서 크리스 체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지로부터 온 두 네덜란드 소년이 빈털터리 무이푼에서 자산 가치가 수십억 불에 달하고 NBA 프로 농구팀까지 있는 사업체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브라이언 헤이즈는 자신의 사업을 가지라고 말하는 어떤 트럭 운전사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를 몇 불 정도 더 벌고 싶어하는 별 볼 일 없는 젊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브라이언은 회상한다. 나는 그를 거의 무시하면서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가 아메이 사업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라고 옷차림도 형편없고 배경도 없었던 브라이언은 오늘날 모토롤러사 역사상 가장 젊은 부사장이 되었으며
그의 부인 마가렛과 함께 매우 성공적인 디스트리뷰터로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으로 그들은 아동기금이나 구세금과 같은 자선단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도 누리게 되었다. 댄과 자넷 로빈슨 부부가 리처드를 만났을 때 그들은 별로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다. 리처드는 구두 닦기 왕초 같았습니다. 라고 자넷은 씩 웃으며 회상한다. 그는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수염은 엉키고 덥수룩해 있었죠. 또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며 말할 때는 웅얼거렸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계획을 그에게 이야기했으며 리처드와 그의 부인은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심했죠. 우리는 리처드를 정말이지 과소평가했습니다. 라고 댄은 시인한다. 몇 주 내에 그는 수염을 깨끗이 깎고 난생 처음 양복과 넥타이를 샀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의 자신감이 커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와 그의 부인은 성공적인 사업을 가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격언이 있다. 꼭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실패할 수도 있으며 꼭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패자에게 한번 걸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뜻밖의 승자로 변하여 당신에게 그 대가를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failure.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실패로부터 배워라. 우리 사업도 처음에는 실패했으나 결국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또한 재미있기도 하다. 조 포글리오가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는 어느 날 밤 샌디에고에서 이웃집에서 몇 쌍의 부부들에게 판매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그 집의 커다란 개가 흥분한 나머지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서는 조의 발에 똥을 쌌다. 언젠가는 어떤 정신과 의사의 집을 방문해서 대형 목욕탕에서 판매 방식을 설명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벌거벗고 있었다. 세 번째 재수없는 사업 설명은 어둡고 외진 곳에서 이루어졌다. 어둠 속에서 조는 그 집을 겨우겨우 찾았다. 그가 들어가서 불을 켜본 결과 자기를 불렀던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노란 경찰 테이프가 붙여진 차압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시내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네 번째 사업 설명을 할 때에는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었는데 화장실 불을 켜자 악어가 욕조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크리스 체리스트는 150번이나 트리젠테이션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짐 도너는 이 사업에 뛰어든 첫 번째 달을 실패의 연속이라고 회상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잘못했죠라고 그는 회고한다. 그래도 조와 크리스, 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실수를 했으며 실패도 늘어났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치 있는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그들은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으며 나중에는 아주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사업에서 성공 비율이 얼마이든지 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국의 한 텔레비전 회사의 중역이자 아나운서인 휴 웰던은 프로듀서 지망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패는 죄악이 아니다. 성공할 기회를 갖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goals. 먼저 목표를 설정하라. 모든 것은 따라오게 마련이다. 마가렛 하디는 서인도 제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다가 15살 때 뉴욕으로 왔다. 그녀의 남편 테랄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 태생이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출세할 수 없다고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 비즈니스에 참여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합류할 수 있었다. 즉 당신이 성과만 올리면 당신의 피부색이 무엇이든 신조가 무엇이든 당신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도 하디 부부는 평생을 따라다닌 여러 가지 제약에 많은 상처를 입어왔다. 그들은 이미 사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을 무렵 10대 아들 쾌틴이 우리 회사 잡지인 아마그램을 갑자기 던져버렸던 날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쾌틴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다이아몬드가 결코 될 수 없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테랄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갑자기 마가렛과 나는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에 도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다이아몬드 수준까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목표를 세우긴 했었는데 그 목표가 너무 낮았던 것이죠. 가족이 함께 모인 그날 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장기적인 목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2개월 내에 아메이의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죠. 마가렛과 테랄은 결국 그 이상을 달성했다. 그들의 아들 쾌티는 대학원생이며 이미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 가족의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기에 도달하기로 결심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데이비드 험프스는 현역 의사이면서 디스트리뷰터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한 간호사가 데이비드에게 우리 회사의 플랜을 소개해주며 세미나에 그를 초대했다. 거기서 험프리 박사는 자신의 사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이아몬드 레벨에 도달해 보겠다고 선언했다. 흥분과 혼란 속에서 무대를 내려온 그는 첫 번째 부딪힌 사람에게 수줍은 듯 다음과 같이 물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요?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굉장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목표를 실현하고 싶다면 확실하고 분명한 어조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을 준다. 적어도 당신을 격려해주고 당신과 맞닥뜨리는 사람에게는 그 목표를 말해주어야 할 것이다. 험프리 부부는 이 사업에서 그들의 목표를 성취했을 뿐 아니라 훨씬 높은 것을 달성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불리한 조건들은 우리들 자신이 설정해 놓은 것이다. 분명한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놀라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올해의 목표는 무엇인가? 향후 10년간의 목표는? 목표를 한번 적어본 적이 있는가? 진전 상황을 도표로 만들어보고 필요한 경우 코스를 수정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당신을 이끌어줄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아무 곳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당신 자신 외에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하드.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다. 케니 스튜어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밤과 주말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자 준비했다. 브라이언 헤로시어는 볼티모어 콜츠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을 때에도 일주일에 이틀 밤을 회계학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부업으로 자기의 사업을 시작했다. 론과 토비 헤일 부부는 가지고 있던 수중의 돈을 몽땅 털어 나의 연설 테이프, 미국시 판매법 25개를 사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알 해밀턴은 그의 첫 번째 제품 설명 때 덜덜 떨었다. 그는 연설 경험이 없었으며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해냈다. 일본 히로시마에 사는 수지와 도모코 하나모토 부부는 직업에 얽매여 살고 있는 조그마한 사치스런 세상을 벗어나서 넓고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훨훨 날고 싶었다. 그들은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특권, 정기적인 월급, 오키나와로 가는 회사에 스쿠버 다이빙 여행, 연금과 보너스 등을 포기해야만 했다. 더욱 나빴던 것은 수지의 아버지가 아들이 우리에게 합류한 것을 알고는 분노와 실망의 표현을 한 것이다. 내 집에 발도 디디지 말아라 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부모의 희망을 거역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지만 수지와 도모코 부부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열심히 일했으며 많은 희생을 했다. 오늘날 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조금 덜하고 삶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곁들여 한마디 한다면 그가 아버지를 히로시마의 세미나에 초대했다는 것이다. 그 세미나에서 2천여 명의 사람들은 수지와 도모코 부부가 판매 실적을 올린 사람들에게 달아주는 메달을 받을 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수지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희색이 만연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수가채를 보냈다. If,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것이다.
스탠 에반스는 실수를 했다. 즉, 한 디스트리뷰터가 자동차 세제 5갤런을 주문했는데 기일 내에 배달을 못했던 것이다. 그 디스트리뷰터가 전화를 해 불평을 하자 스탠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왕복 400마일을 차로 운전해서 그 물건을 가져다 주었다. 그 디스트리뷰터는 결코 그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약속하면 나는 그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1달러 50센트의 보너스 상품을 줄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액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면 디스트리뷰터들은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예의와 존경으로 나를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빌과 패기 플로렌스의 고객인 한 디스트리뷰터 부부가 결혼 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젊은 부부를 위하여 자기들 집을 개방했다. 우리는 그 후 수개월간 그두가 12번 이상 저녁에 만나 인생 상담을 해줬습니다라고 패기는 기억한다. 우리는 지도자는 굳은 일을 자기 일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알고 있죠. 우리의 직업은 단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빌은 덧붙인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10여 쌍 이상이 결혼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업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던 피가 멈추고 상처가 완쾌되면 사람들은 헌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기 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업은 번창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just 행동하라. 만일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타임스퀘어 광장에는 나이키 광고판이 8층 높이에 걸려 있다. 그 게시판에는 Just do it, 행동하라라고 쓰여 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망설이는 일이 많은가. 이솝은 미지근한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댄 로빈슨과 그의 부인 자넷이 1979년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세일즈맨이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우리는 막심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라고 댄은 회상한다. 우리는 꿈에 그리던 집을 지었으나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잃고 말았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댄과 자넷은 과감한 모험을 했다. 그 조마조마하고 흥분했던 날 이래 그들은 우리 사업에서 해마다 더 높은 실적을 올렸다. 팀 브라이언과 그의 부인 셰리가 우리의 사업을 처음 알았을 때 팀은 학교 선생님이었으며 셰리는 변호사 사무실 비서였다. 나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라고 셰리는 회고한다.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우리는 시작했고 잠시라도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거쳐야 할 위험스러운 단계가 있는가? 흥미는 느끼지만 시작하기가 두려운 느낌이 있는가? 그렇다면 행동에 옮겨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가? 사장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상관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동료에게 스테레오 볼륨을 낮춰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시도해보라.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또한 지금 바로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키즈. 자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레그와 로리 던칸 부부는 대부분의 성공한 디스트리뷰터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작 첫날부터 아이들을 참여시켰다. 그레그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데빈이 겨우 8살이고 딸 위트니가 6살이었을 때 아이들은 전화 받는 법과 중요한 전가를 받아 적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 미팅에도 참석해서 성공 사례를 들으며 흥미진진해 했습니다. 또 집 앞마당에서 액티브-8 우리가 취급하는 과일 주스를 파는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하게 허락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던칸 부부는 단시간 내에 그들의 사업에서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아이들을 참여시켰습니다. 라고 로리는 설명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처음에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망치긴 한 것처럼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을 망친 게 결코 아니었는데도요. 우리는 과거를 회고해 보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것까지도 보여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언젠가는 실패를 겪을 일이 있을 것이고 실패를 당한 우리가 재장전을 하고 재조준을 하여 재발사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그들 자신도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의 가장 성공한 디스트리뷰터 중 하나인 빌과 패기 플로렌스 부부는 조지아주 에스틴에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그 부부는 아들 이름을 리치와 제이로 지었다고 자랑스럽게 나에게 말한다. 딸은 호프라고 이름 지었다. 아이들 셋은 모두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업을 도왔다. 16살인 호프는 가족과 함께 일해서 새 자동차의 첫 달 할부금을 자기 돈으로 내릴 만큼 돈을 벌었다. 패기는 단언한다. 우리 부부가 이 사업의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들은 아이들이 성공의 원칙을 배우고 실행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와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빌이 덧붙인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한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죠. 실제로 리치와 제이와 호프 플로렌스는 오스트레일리아, 하와이, 유럽, 미국 전역에서 열린 회사 행사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당신의 사업이 무엇이든 아이들에게 한 가지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 환호해주며 실패했을 때 그들을 붙잡아 줌으로써 아이들이 진정한 삶에 대해 배우게 하라. 처치와 진 스테릴리는 이 사업에 아이들을 참여시킨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10년 전 타마라가 14살이고 남동생 스코트가 13살이었을 때 우리는 이미 사업 목표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어두운 곳에 남아서 부모들이 하는 것에 대해 몰라야 합니까? 라고 그녀는 현명한 질문을 던진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라고 척크는 덧붙인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삶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1980년 스테릴리 집안의 모든 가족은 유럽 쪽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독일에서 7개월간 살았다. 그들 가족은 함께 독일의 언어와 간섭을 배웠다. 지금 스테릴리 집안의 자녀들은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 가족은 이따금 사업차 혹은 여행하러 혹은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러 유럽으로 함께 간다. 내가 아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떻게 내 아이들에 관해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겠는가. 벤 앤들과 디보스의 8자녀는 모두 이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나와 제이의 아이들은 우리들과 함께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아이디어와 장기간의 계획을 위해 만난다. 아이들은 이미 우리의 동료가 되어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메이의 미래를 위하여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스티브 벤 앤델은 회장이자 북남미 지역 담당이며 낸 벤 앤델은 우리의 제조업 분야의 이사이다. 그리고 바보라 벤 앤델은 2개의 중요한 아메이 부동산인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피터 아일랜드 휴양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내 처 헬렌과 내 아이들도 아메이 회사와 전 세계 300만 달러에 달하는 독립 디스트리뷰터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딕은 자신의 투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가족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덕은 유로 디스트리뷰터 섭외 담당자이다. 댄은 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크리스 밴드와이드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패션과 색상에 관한 그녀의 재능을 살려 우리 화장품 부문을 발전시키고 새롭게 변화시켰다. 누가 당신들과 나의 아이들이 그렇게 책임감 있고 창의력 있고 자기 일에 충실한 어린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이들은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 아이들을 소외시키면 후에 사업 세계에서 자신들의 방향을 찾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흥미나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